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NJ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iC 포커스링은 낸드 식각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TCK가 SiC 링 비포마켓 제품이라면 KNJ는 애프터마켓 제품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가야 합니다. 우선 SiC 포커스링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iC 포커스링의 핵심 역할과 낸드 공정 집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각 공정의 수율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 SiC, 탄화규소 포커스링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식각 공정 챔버 내에서 웨이퍼를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히 웨이퍼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 플라즈마 이온이 웨이퍼 표면에 균일하게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합니다. 만약 링이 마모되어 플라즈마가 제대로 모이지 않으면 웨이퍼 가장자리의 회로가 깎이지 않는 등 수율 저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포커스링은 공정 수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소모품입니다. SiC 포커스링은 3D 낸드 고단화와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부품입니다. 특히 3D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SiC 링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3D 낸드는 평면이 아닌 추직으로 셀을 200단 이상 높게 쌓아 올리는 구조이기에 이를 한 번에 뚫어내는 고종행비 HAR 식각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고출력 플라즈마에 장시간 노출되는데 기존 소재인 실리콘링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빠르게 마모되거나 파티클, 이물질들 발생시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식 포커스링은 압도적인 내구성과 생산성 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식링은 C링 대비 내화학성과 내마모성이 탁월하여 수명이 1.52배 이상 깁니다. 부품 수명이 길다는 것은 장비를 멈추고 챔버를 열어 부품을 교체하는 유지보수 주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도체 제조사의 장비 가동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며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점 때문에 낸드 공정이 고도화될수록 SiC 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시장 수요의 구조적 쏠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낸드와 디램 수요 처별 비중을 살펴보면 낸드 플래시가 전체 SiC 링 시장의 약 80에서 90%를 점유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낸드 공정이 디램 대비 식각 깊이가 깊고 공정 시간이 훨씬 길어 링의 마모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디램 및 비메모리 분야는 약 10에서 20%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최근 HBM 제조를 위한 TSV 공정 등 난이도 높은 식각 공정이 도입되면서 점진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KNJ의 매출 구조 역시 이러한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낸드 공정용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iC 링은 낸드 비중이 90%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SiC 링이 낸드 공정에 집중되는 이유는 3D 낸드의 고단화 때문입니다. 낸드는 200단 이상 쌓아 올린 셀을 한 번에 뚫어야 하는 고난도 식각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매우 강력한 플라즈마 에너지가 장시간 사용되는데 기존 실리콘, Si, 이나 쿼츠링은 이를 버티지 못하고 빠르게 마모됩니다. 따라서 내구성이 뛰어난 SiC 링이 필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V9 공정 전환 역시 낸드의 단수가 높아짐을 의미하며 이는 곧 SiC 링 수요 증가로 직결됩니다. 디램 비중은 낮은 편이나 성장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디램은 낸드에 비해 회로 선폭은 좁지만 수직으로 깊게 뚫어야 하는 공정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SiC 링 대신 기존의 실리콘 링이나 쿼츠 링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HBM 제조를 위해 칩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TSV, 실리콘관 통정극 공정이 확대되면서 디램 분야에서도 내마모성이 강한 SiC 링의 채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KNJ 실적 성장은 낸드 업황 회복 및 가동률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애프터마켓과 비포마켓은 반도체 부품이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유통 경로와 성격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비포마켓은 장비 제조사, OEM를 통해 부품이 공급되는 시장입니다. 반도체 제조사가 장비를 구매할 때 또는 장비의 유지보수 보증 기간 동안에는 주로
OEM이 지정한 정품 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장은 장비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여 공정 최적화가 되어 있어 신뢰성이 높지만 유통 단계가 추가되어 가격이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공정 난이도가 높거나 초기 라인 세섭 시기에 선호됩니다. TCK가 장비사인 랩리서치, TEL 등에 납품하면 TEL이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애프터마켓은 부품 전문 제조사가 반도체 칩 제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직접 납품하는 시장입니다. 장비 보증 기간이 끝난 후 반도체 제조사는 원가 절감을 위해 성능이 검증된 애프터마켓 제품을 찾습니다. 비포마켓 대비 가격이 20에서 30% 저렴하면서도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소모품 위주였으나 최근 K&J와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미세 공정에서의 채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낸드 고단화에 따른 부품 교체 수요 증가와 고객사의 비용 절감 기조가 맞물려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입니다. 4분기 호실적 및 2025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예상됩니다. 2024년 4분기 매출액은 238억 원, 플러스 9.0% QOQ, 플러스 34.0% YOY, 영업이익은 62억 원, 플러스 10.0% QOQ, 플러스 167.0% YOY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낸드 V9 공정 전환에 따른 일시적인 장비 가동 중단 영향이 있었으나 고객사의 애프터마켓 제품 채택 확대가 이를 상쇄하며 외형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25년에도 지속되어 SiC 포커스링 수요 회복과 함께 연간 매출액 849억 원, 플러스 36.5% YOY, 영업이익 226억 원, 플러스 60.0% YOY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사채, CB, 발행 영향 및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 이후 주가가 약 12.0% 하락했으나 이는 과도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3분기 기준 순차입금 556억 원과 보유 현금이 80억 원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신제품 개발 및 증설을 위한 자금 조달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개월 선행 PER, 주가 수익 비율 6배 수준으로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쟁사의 평균 멀티플이 25배 수준임을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합니다. K&J의 2026년 성장 모멘텀 및 구조적 경쟁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역시 낸드 업황 개선과 고객사의 애프터마켓 제품 채택 확대를 바탕으로 매출액 1095억 원, 플러스 29.0% YOY, 영업이익 311억 원, 플러스 38.0% YOY, OPM 28.4%를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재차 경신할 전망입니다. 특히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애프터마켓 제품 채택률은 30.0% 미만으로 이미 50.0% 수준인 하이닉스 대비 상승 여력이 큽니다.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고 SiC 관련 특허 이슈가 없는 동사가 애프터마켓 부품 업체 중 구조적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됩니다. 주가는 전환사채 발행 이슈로 하락했다가 241선 지지를 받고 이평선들이 수렴 중입니다. 성장 기업이 설비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자를 했습니다. PER 6배는 경쟁업체 대비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낸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J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